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중공이 미국의 주적이라는 사실은 수십 년간 변함없습니다. 즉, 미국과 중공은 지금 수십 년째 전쟁 중입니다. 다만 전쟁의 모습이 좀 새로울 뿐입니다. 14일에 바이든이 시진핑과 3시간을 만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는 미중 정상회담 서밋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G20 서밋, 요건 서밋이 맞습니다. G20 서밋, 여기에 이것이 이제 발리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열리는 중인데 그냥 바이든이 발리에 출장 간 그 기회에 저 시진핑 촌놈을 발리로 좀 콜해서 불러내서 요즘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중공을 몽둥이질을 좀 했는데 저 중공 촌놈들 저 형편이 죽을 상인지 어떤지 지금 미국한테 2판 4판 그 대들 건지 이런 거 탐색도 좀 하고 그래서 시진핑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분명히 지금 그 교육시킨 거 아닌가. 바이든이 시진핑을 3시간 교육시킨 거 요게 안고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중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이 시장에 주식시장이죠. 시장에 호재라도 생기나 아니면 뭐 반도체 이 업계에 무슨 호재라도 생기나 이렇게 착각하면은 이거 하수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후에 미국이 다음 몽둥이가 뭘까? 이걸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비교되는 것이 가령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겁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의 정상회담 이거는 지금 상당한 호재를 기대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기대를 충족시킨 거 아닙니까? 가령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해서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 감축법 그거 적용시켜 나가겠다. 바이든이 이렇게 직접 말을 한 거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서 미국이 자기들의 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미국 대통령 입으로 공개적으로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대차한테는 이거 상당한 그 호재로 인식이 돼서 그래서 이제 주가도 강세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미국이 중공을 부수려고 폭탄을 날리는데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인 한국이 다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까 조용하게 미국하고 같이 협상하는 게 그게 맞다. 그래서 그 초반에 그 산자부 장관께서 좀 어설펐죠. 그때 뭐라고 떠들었는고 하니 FTA 위반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말이죠. WTO 제소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는 겁니다. 중공이 그거는 좋아할 짓이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미국과 조용히 협상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정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미 경제동맹 지금 더 강화되었고요. 안보동맹도 강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한일관계, 한미일 3국 동맹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대단한 그 외교적 승리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문재인은 아주 잔혹한 살인 마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역적 패당들이 완전히 한국을 공산화시키겠다, 사회주의화시키겠다 이런 흉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반미 친중 정책을 집요하게 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양다리 정책이다, 뭐 중립 정책이다, 뭐 전략적 모호성이다 다 거짓말이고요. 사기 조작질이고 그냥 아가리로 똥 싸는 소리라고 평가됩니다. 죽창가 틀면서 일본을 적으로 돌려서 반일 감정 선전선동해서 그렇게 뭡니까? 그러면 북공도 표면상 지금 반미 반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미 반일이라는 점에서 지금 북공과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화 사회주의화 시켜서 궁극적으로 연방제 통일시키겠다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그 망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적적질을 해대면서 한일 관계를 완전히 망쳐놨는데 그거 다시 복원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그 윤석열 대통령 진심이 일본 정계에 이제 전달이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한일 정상회담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면은 뭔가가 이렇게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 창출돼야 하는데 저기 예? 미국하고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만난 것이 만난 것이지 서밋이라고 볼 수 없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 중공의 공산 마귀들이 하던 짓이 바로 탈북자 강제 북송한 거 아닙니까? 아주 악랄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악랄하게 강제 북송한 것이 바로 문재인 살인 마귀 역적 패당들 아닙니까? 예, 그랬었죠. 그 다음에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은 북한 공산군이 사살한 후 시신을 소각한 것보다도 문재인 그 살인 마귀가 살인 마귀의 그 살인 행각이 더 잔혹하다고 평가된다는 겁니다. 죽이고 소각하는 과정 다 보고 다 알고 있었고요. 그 살릴 의무가 있는 놈이 노력하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물북 조작하고 증거 인멸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잔혹한 살인 행위입니까? 예, 그래서 저것들은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운 악질 종놈들 마귀떼였다고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왔어요.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나고 나서 그 결과를 지금 미국과 세계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사의 CNBC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No need for new Cold War with China. 예? 이게 왜 인상적인지 이거 요 한마디만 갖고 거의 한 1시간 반 이상을 이렇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중공하고는 아직까지는 냉전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 냉전까지 안 해도 중공 정도는 부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 목표는 저 중공 공산주의 경제 부수는 건데 장래 언젠가는 냉전 상태로 더 발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가령 냉전할 때 제일 대표적인 게 미소 간의 냉전 아닙니까? 구소련 체제하고 미국과의 냉전. 그때는 전면전 한다 그러면은 군대가 동원되고 미사일 날리고 폭탄 날리고 전투기 뜨고 폭격기 뜨고 이런 건데 그런 것만 없는 상태. 그 외에는 완전 전쟁 상태였죠. 그게 냉전 아닙니까? 콜드워. 그래서 무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미국이 중공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 그런 말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무역 등 정상관계는 가져가지만 언젠가는 무역도 전면 단절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보다는 미러가 현재의 미러, 러시아 완전 아웃됐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그래서 미국 중공 저 관계보다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냉전에 훨씬 더 가깝잖아요. 물론 미소 냉전보다는 좀 완화되어 있지만 그래서 시진핑한테 바이든이 교육시키기를 자네 자꾸 그 우리한테 대들면은 장내 미중 관계는 지금의 미러 관계처럼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교육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중공을 반도체 시장에서 쫓아내 버렸는데 다음에는 다른 시장 또 다른 시장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다. 계속 더 쫓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렇게 전면적인 냉전 상태로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안 해도 부술 수 있겠다.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Need not be new Cold War. Need not be new Cold War. 아직은 이렇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하면은 진짜 Cold War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떤 바이든 입에서 매우 중요한 그 말이 나왔는데 바이든 미국의 평가로 보입니다. 미국의 평가. 즉 중공이 대만을 조만간 전면 침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이든은 I don't think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냥 80 넘었죠. 80 넘은 노인의 말이 아니고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중공의 막강한 독재자입니다. 시진핑은 막강한 독재자는 맞습니다. 그 시진핑을 앞에 앉혀놓고 3시간여 동안 자세히 관찰을 해본 결과 저것들이 조만간 대만과 전면전을 벌일 생각은 지금 없는 것 같구나. 그럴 준비는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 don't think 이 의미는 중공 대만 전쟁은 조만간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직전에 펠로시 방문하고 나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 그냥 대만 본토 넘어서 미사일 날려버리고 그냥 막 전투기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만간 중공이 대만을 침략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한 것인데 마치 푸틴이 유크레인 침략한 것은 푸틴이 세계를 침략한 것과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과 서방이 이것을 용인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푸틴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것과 같은 것이었는데 초반부터 유크레인 전쟁 지난 2월 초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시진핑이 대만을 침략하는 것은 중공이 세계를 침략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중공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짓을 할 리가 없을 텐데 이것을 지금 바이든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중공은 아직 미국의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중공은 지킬 것이 매우 많습니다. 미국과 싸우면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거고. 그래서 그 외에 사소한 건데 관료들 만나서 협의하기로 앞으로 계속 양국 간의 어떤 주된 이슈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모양인데 공동성명한 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그야말로 하나만한 소리로 들리고요. 그야말로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이슬람 웬관이 저런 합의 없어도 말이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관료들이야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도 비디오 컨퍼런스를 5번이나 한 거 아닙니까?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미중 간의 경제전쟁의 본질,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중공 경제제재 훨씬 더 표면화, 노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제재를 거의 그대로 둡니다. 실질적으로 드러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서 추가로 어마무시한 제재를 시작을 했고요. 이거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맹들한테는 양다리 걸치지 마라. 중간은 없다. 중공 편에 서면은 미국의 적이다. 이런 뉘앙스가 지금 다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미중 간에 왜 지금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이겁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잘한다. 신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편이죠. 그래서 그 발단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게 바로 중공의 패권 전략에서 기인한 거 아닌가? 그 중공의 패권 전략이라는 게 뭔가? 그게 바로 현대판 국공 합작 전략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현대판 국공 합작이다. 즉 모택동의 공산군이 원래는 장개석의 국민군을 이길 수 없었죠. 상대가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모택동은 살아남고 싶으니까 그래서 일본을 핑계로 국공 합작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장개석도 나름대로 어떤 전략 전술이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모택동이 그 상황을 잘 활용해서 그 사이에 그동안에 국민군한테 치고 열세였는데 국민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렀다는 거 아닙니까? 힘을 다 기른 후에는 국민군을 대만으로 쫓아내버리고 이제 천하를 모택동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전략을 구사를 했다는 거죠. 지금 미국과 서방을 상대로 해서 무슨 말인가? 중공 경제와 기술은 도저히 미국과 서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서방에게 이제 배우기로 하고요. 서방의 돈과 기술을 중공에 이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공이 한 건 뭐냐? 중공 법으로 중공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은 반드시 중공과 합작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합작으로 해야 한다. 국공 합작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서방의 기술을 싹 가로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도적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배울 건 배우고 말이죠. 그래서 힘을 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힘을 다 기르고 나면은
힘을 다 기르고 나면은 그래서 저 미국과 서방을 충분히 이기겠다 싶으면은 저 법을 없애버리겠죠. 예? 중공만 해야 한다. 합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을 바꿔버리겠죠.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고 합작을 해야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공은 기본적으로 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공산당 강령이 헌법보다 힘이 더 셉니다. 위에 있습니다. 헌법 위에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공산당 일당 독재이고 또 당이 지배하는 당치국가이고 그러니까 그 당을 지배하는 게 지금 그 시진핑이니까 인치국가,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겁니다.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 경제 원리인데 중공은 대놓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중공에 진출한 서방 기업들 불만이 수십 년간 지금 누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내는 자가 공명을 선택하죠. 그렇잖아요. 돈 내는 자가 공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기업들이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저런 방향으로. 그렇게 봐야죠. 중공의 불공정한 저런 공산주의 경제를 부숴버리고 공정한 시장 경제로 다시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정치권에 요구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그 중공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이런 걸 만약에 하면은 당장은 반도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불만이 많고 그렇다면은 미국 같으면은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 연방 정부를 상대로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 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아는 그런 움직임 전혀 없죠.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공 투자한 것 중에서 좀 손해 보더라도 당장의 그 일시적 손해는 감수하고서라도 중공의 저 공산주의 경제, 당치 경제, 독재 경제, 인치 경제 저거 다 부숴버리고 시장 경제로 새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중공에서 장기적으로 돈 버는 것이 그게 더 낫겠다. 이런 산수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금 리스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부각될 거다. 그래서 저게 완전히 부서져야 새로 만들어지고 끝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대만 문제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군사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레드라인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시진핑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 made it clear. I made it clear. 내가 분명히 말했다는 거죠. We want to see cross-strait issues peacefully resolved. 양안 문제, cross-strait, 그 대만 해협고, 중공 본토와 대만, 그 양안 문제, 이거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군대 동원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I am convinced, 나 확신하는데 she understood everything I was saying. 내가 말한 모든 거 이해했을 걸로 I am convinced,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게 아무리 촌놈이라 하더라도 멍청이는 아닐 테니까 맑게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중공이 지금 라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즉 서방은 러시아를 시장에서 다 쫓아내버렸는데 중공이 러시아의 생명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중공이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공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중공은 아직 서방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희 해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중공이 러시아 돕지 말라 이런 경고는 미국이 줄기차게 물밑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공이 적극적으로 러시아 돕는 징조는 없죠. 만약에 그 군사적으로 이렇게 도왔다면은 푸틴이 저렇게 쫓겨가지는 않겠죠. 지금 푸틴은 지금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감히 중공은 마음으로는 러시아하고 돕고 싶어도 미국이 겁나서 감히 돕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중공이 착해서 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중공이 하는 거는 기껏해야 오일 가스 좀 사주는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원래 그 가스 파이프가 그 시베리아 통해서 그 중공 북부로 넘어오고 원래 있던 것이고요. 그거 이제 활용해서 좀 더 사주는 정도이고,
이거는 미국이 그냥 뭐 눈 감아줘도 오히려 글로벌 에너지 수급에 도움이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러시아산 사는 만큼 중공이 서방에서 이제 덜 사게 되고요. 예? 그래서 중공을 아예 시장에서 아웃시키지 않을 바에야 뭐 저 정도는 그냥 눈 감아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공이 러시아산을 사는 만큼 서방에서 덜 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중공이 러시아산을 사는 이유는 되게 싸기 때문이죠. 결국 러시아 같으면은 같은 물량을 팔아도 돈은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싸게 팔아야 그 중공이 사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에 들어가는 돈은 줄어든다. 그래서 그만큼 러시아 제재 효과는 결국 발생한다. 뭐 이런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관심사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그 기후 위기나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그 이런 거는 공통의 관심사로 협력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진짜 공통의 관심사는 핵입니다. 핵. 예. 예? 핵 사용은 결코 안 된다. 이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레드라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유크레인에서 푸틴의 핵 사용도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북공이 자꾸 뭐 핵 실험하거나 탄도미사일 실험하는 거 이것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즉 국제법 질서 위반이니까 국가라는 이름을 달고서 국제법을 대놓고 어기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점을 이제 분명히 밝혔는데 여기서 매우 주목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이겁니다. 중공이 북공의 행동에 영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미국 정부는 중공이 북공을 통제해 주기를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즉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도 미국이 중공을 조정해 시켜서 중공이 북공을 통제하기를 이렇게 이제 그 원해 왔는데 이 바이든의 평가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바이든의 평가. 과연 중공이 북공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It is difficult to say. Difficult to say that I'm certain. 와, 그러니까 China can control North Korea. 중공이 과연 저 북공을 통제할 수 있는지 나 확신하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공이 진짜로 중공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북공을 통제하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하더라도 진지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북공이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공이 실패한다면 즉 중공이 북공의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을 진짜로 저지하고 싶어서 그런 진지한 노력을 다 한다 하더라도 북공이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Then United States will have no choice but 미국은 이거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ake certain actions that would be more defensive in order to safeguard allies South Korea, Japan. 그래서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해서 미국이 직접 더 단호한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아 버리면은 이제 푸틴 꼬라지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중공이 제일 무서워하겠죠. 시진핑도 엄청 긴장될 겁니다. 미국에서 완전히 버림받으면 안 되죠. 미국한테 중공이 쓸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직은 미국이 중공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아직은 미국에 쓸모가 있다는 것인데 미국에게 시진핑의 그 유용성이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공 저 꼬맹이 교육 좀 시키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처리할 능력이 중공에게 없다면 미국이 직접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미국의 행동은 북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중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시진핑 자네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이걸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 미국의 무력 더 배치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중공의 앞마당 또는 뒷마당에 지금 미군은 그 현존 우주 최강인데 그 미군이 더 배치가 되는 시진핑으로서는 아주 그냥 뒷머리 아픈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진짜 미국이 직접 행동해버리면은 중공이 미국과 맞설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예? 지금 시간이 갈수록 지금 그
모든 반도체를 비롯해서 핵심 기술, 장비 이런 게 지금 통제되는 그런 상황인데 중공 군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약화되겠죠. 예? 약화됩니다. 중공의 전체 국력도 더 약화될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이 직접 행동해버리면은 중공이 미국과 맞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미국이 북공 요리하는 것을 중공이 구경만 하고 있다면 중공 체면은 그냥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진핑에 대한 엄청난 교육이 되지 않았을까? 예? 앞으로 시진핑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아시안 플러스 3 플러스 3 했을 때 아시안 플러스 3, 이 3에 한국, 일본, 중공 이게 바로 3였잖아요. 그런데 올해를 계기로 이 3에 중공은 빠지고 미국이 들어와서 아시안 플러스 3 할 때 이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이든이 아시안을 중시하겠다.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이 아시안을 굉장히 중시하겠다. 이런 걸 이제 직접 입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다음에 한국, 일본, 중공 간의 회담, 한일중 회담은 거의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하나만 안 그러는 거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공의 핵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제 중공을 끌어들여야겠죠. 그렇게 보이고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아시안 개발 전략을 아시안 이 성장 전략을 한국,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계기가 될지 이거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외교 올림픽, 아시안 회의, 또 G20 서밋 모든 과정에서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의 유크레인 침략 분명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유크레인에 대한 인권 침해 분명히 비난을 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와 중공을 동시에 겨냥해서 이건 결국 시진핑의 대만 문제를 이제 겨냥한 것인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용인할 수 없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에서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다. 이거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시진핑이 한국 눈치 봐야 할 겁니다. 예? 시진핑이 한국 눈치 보면서 반도체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시진핑 15일 오늘 회담을 하겠죠. 이거는 우리 한국은 아쉬울 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쉬운 거는 시진핑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원해서 윤석열, 시진핑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